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나이 들어서도 지금처럼 괜찮을 수 있을까? 지금처럼 살면 말년엔 정말 편안할까? 사실 우리는 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느라 말년이라는 단어를 자주 떠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고민이 고개를 듭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오늘은 말년이 편안한 사람들,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온 5가지 삶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5가지는 누구나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그 끝에는 품위 있는 노년이라는 선물 같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감 쉼터, 나이 들어도 품격 있는 삶. 그럼 지금부터 함께 걸어볼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돈이 없으면 불안해. 돈만 많으면 걱정 없지. 하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보면 깨닫습니다. 돈이 아니라 건강이 삶의 바탕이란 걸요. 70대 초반의 박 여사님은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적금도 어느 정도 모아서 이제 좀 쉬면서 살아야지 하고 안심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병원을 찾았더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몇 년 전부터 조심했어야 했어요.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안 하셔서 많이 진행됐네요. 그 순간 박 여사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모은 돈, 이 병원비로 다 나가게 생겼네. 돈은 남아있는데 내 건강이 나를 못 지켜주네. 말년에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준비하는 분들입니다. 건강이 나빠진 뒤에야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 한 끼라도 더 건강하게 먹고 하루 20분이라도 걸으며 내 몸의 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돈은 나중에 벌 수 있지만 건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어울립니다. 가족, 친구, 지인, 직장 동료. 그런데 말년에 가장 오래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강 선생님은 퇴직한 뒤 갑작스럽게 외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평소엔 늘 바빴고 주변엔 사람이 넘쳤지만 막상 은퇴 후엔 전화 오는 사람도 만날 사람도 별로 없었죠. 그때부터 책을 읽고 클래식 음악을 듣고 혼자 여행을 다니며 자신과 친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람보다 이제는 나랑 노는 게 더 즐겁습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나를 위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외로움도 덜하고 혼자 있는 시간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나와 친해야 인생이 덜 외롭습니다. 이 사람과 만나면 늘 불편해. 그럼에도 의무처럼 이어가는 관계,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경험했죠. 이정자 할머니는 친구 모임을 20년 넘게 이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 모임만 다녀오면 속이 뒤숭숭하고 기운이 빠졌다고 해요. 서로 자랑하고 험담하고 기싸움하는 분위기였던 거죠. 결국 2년 전 그 모임을 정리하셨답니다. 대신 동네 공원에서 만나는 몇몇 이웃들과 차 한 잔 나누며 조용한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느라 마음 고생하지 마세요. 인생 후반은 진짜 원하는 사람만 곁에 두어도 충분합니다. 사람에 치여 살지 말고 사람 덕에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년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조금씩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윤 씨 할아버지는 60대 중반에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뭘 하며 몇 년을 미루다가 우연히 주민센터에서 피아노 수업이 있는 걸 보고 등록했어요. 처음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고 박자도 틀렸지만 3개월 후 동요 한 곡을 완주했을 때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내가 해냈다는 그 감정, 참 오랜만이었어요. 삶의 활력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성취에서 옵니다. 하고 싶은 걸 천천히 조금씩 해보세요. 작은 기쁨이 삶의 질을 바꿉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 간의 갈등, 오래된 친구와의 오해는 깊게 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말년의 평온을 결정짓죠.
김모 씨는 아들과 5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상처만 남아버린 대화가 반복됐죠. 그러다 어느 날 아들 결혼 소식을 듣고도 축하 한마디 못 해준 게 마음에 걸려 용기 내서 먼저 연락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써먹했지만 이제는 손주 영상도 주고받고 명절 때마다 따뜻한 통화를 한다고 해요.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하니까 나도 편해졌어요. 미움을 오래 품는 건 결국 나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내 마음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을 비우는 법을 아는 사람이 가장 자유롭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실 말년이라는 말에는 어쩐지 외롭고 쓸쓸한 느낌이 따라붙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삶의 후반전이야말로 진짜 나답게, 진짜 여유롭게 살아볼 수 있는 시간 아닐까요? 돈보다 건강을, 사람보다 나를, 억지 관계보단 진짜 마음을, 거창함보단 작은 기쁨을, 미움보다는 이해를 선택하는 삶. 이 5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신다면 분명 당신의 말년도 조용히, 따뜻하게, 그리고 품격 있게 빛날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공간이 여러분 마음의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